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경남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선 학교들이 기후변화에 맞춰 학생들이 직접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장 후보들과 최대 현안을 짚어보는 순서, 오늘은 창녕군수와 고성군수 선거입니다. 휠체어 진입이나 화장실 사용이 힘든 투표소가 많아 개선 요구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발달장애인의 치과 치료를 위한 전문치료센터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비용 부담이 막대하지만 지원은 전무합니다. 최악의 겨울 가뭄, 또 최근 잇따라 발생한 산불까지 기후변화의 피해는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기후변화에 맞춰 학생들이 직접 실천하는 환경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창호 기자입니다. 학생들의 이름을 딴 캐릭터가 메타버스 공간 곳곳을 누빕니다. 아직 가꿔지지 않은 광활한 공간. 학생들이 환경활동을 어떤 걸 할지 하나씩 적어서 만든 배지를 이용하면 이 공간에 나무를 한 그루씩 심을 수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길가에 쓰레기질이 많이 버려져 있는 걸 많이 봤어서 그런 거를 주우면서 배지를 얻으면 더 성취감도 듣고. 최악의 겨울 가뭄부터 잇따른 산불까지 기후변화의 피해가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탄소 중립 교육이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경남에선 지난해 탄소 중립 교육 시범 학교를 8곳 선정했고 올해부턴 19곳으로 늘렸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활동에 참여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활동의 생산자가 되고 그 활동을 하면서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자기 내면화해서 그걸 재생산하는 과정을 공간 변화도 있습니다. 함안의 한 초등학교 옥상, 396제곱미터 면적을 메운 흰색 페인트, 태양열을 반사해 더위를 쫓는 쿨루프입니다. 그 쿨루프를 설치한 교실은 그렇지 않은 교실보다 2도에서 4도 낮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온도 차이가 그만큼 낮다는 것은 에너지 절감 효과로도. 탄소를 줄이려는 노력은 교실과 복도에 조성된 작은 숲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식물들 더 아끼고 다 더 좋아하게 됐고 식물들 보면 뭔가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입니다. 현실이 된 기후재난. 환경교육은 미래 세대에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창호입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의 자치단체장 후보들과 최대 현안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창녕군수와 고성군수 선거를 문철진, 서윤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창녕군의 주요 현안은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와 가야문화유적 테마파크 조성, 대구 산업철도 조기 연장 등입니다. 창녕은 보궐선거 2번을 포함해 9번의 선거 동안 모두 보수 계열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국민의힘이 69.6%를 얻어 26.7%를 얻은 더불어민주당을 2배 이상 앞섰습니다. 4년 전 군수선거에서 처음으로 후보를 낸 민주당은 41%를 득표하며 선전했지만 이번 선거에는 아직 후보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유관 전 경남도의원, 김부영 전 경남도의원, 김춘석 창녕군 의원, 임재문 전 창녕군 의회 의장, 한정우 현 군수 등 5명이 경쟁을 벌입니다. 한정우 군수가 지난 4년 동안 이끌어온 군정에 대한 평가와 새롭게 도전하는 4명의 예비 후보들이 어떤 강점을 보여주는가가 경쟁의 핵심입니다. 유영식 전 창녕 청년회의소 회장은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고성군의 현안은 공룡을 매개로 한 관광과 문화 생태도시 조성, 유소스텔과 동물보호센터 건립,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초대 이가병 군수가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후부터 줄곧 보수정당 후보가 바통을 이어왔습니다. 이 같은 구도를 깬 건 2018년 민주당 백두현 후보가 56.3%로 자유한국당 김홍식 후보를 43.7%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때는 윤석열 후보가 65.5%로 이재명 후보와
2배 넘는 차이를 보여 다시 보수세를 회복했습니다. 민주당에선 백두현 군수가 지난 4년의 성과를 내세우며 재선에 도전합니다. 4년간 서력을 준비한 국민의힘에선 배상길 고성군 의원, 이상근 고성해임 연구소장, 하학열 전 군수가 나섭니다. 허동원 고성미래연구원장, 황보길 전 도의원도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번 선거는 백두현 군수의 지난 4년에 대한 국민의 평가와 국민의힘 후보의 경쟁력이 관전 포인트입니다. 최근 당내 갈등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용상 군의회의장이 무소속 출마를 굳히면서 선거 전의 변수로 떠오릅니다. 무소속으로는 빈철구 경북과학대학교 특임 교수가 나섰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대기가 점점 건조해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현재 창원과 김해 등 대부분 경남 지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목재 등의 건조도를 나타내는 시료 습도가 낮아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요즘 크고 작은 산불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각종 화재 예방에 항상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일부 지역에 비 소식이 있지만 그 양이 많지 않겠습니다. 오늘 경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5mm 내외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비는 낮 동안 가끔 올 것으로 보이고요.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다가 밤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대체로 좋음 수준으로 공기질 걱정은 없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9도, 창원 12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창원 18도, 양산 19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3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 살펴보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7도, 진주 9도를 보이고요. 낮에는 진주 18도, 합천 20도까지 오르면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1.5m 안팎으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제는 장애인들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참정권을 행사할 때마저도 장애인들은 여전히 차별을 겪어왔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밀양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장애인 전용 화장실.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공무원들이 안에 널브러져 있던 물건들을 급하게 치웁니다. 지난 대선 사전투표 때는 장애인들이 이용도 못했습니다. 쫓기도 좀 물건들이 좁고 물건들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문도 닫지도 못하고 네, 휠체어를 이용해서 들어오니까 문도 닫지도 못하고. 밀양의 또 다른 행정복지센터. 이곳은 지난 2020년 총선 때와 대선 때 모두 사전 투표소로 활용됐던 곳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입구에 경사로가 없다 보니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턱에 걸려 혼자 힘으론 투표소 안으로 들어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잇따른 지적에 지방선거를 앞두고서야 임시 경사로 설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 무게까지 해서 180kg 정도. 휠체어와 그리고 제 몸무게까지 해서 180kg 정도 됩니다. 지난 대선 당시 2층에 사전투표소가 마련된 창원의 한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가 없어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올라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시 1층 공간 한켠에 임시 기표소가 마련됐지만 이마저도 출입문과 이중문 사이 좁은 공간이라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의 한 장애인 단체가 지난 대선 당시 경남의 사전투표소 160여 곳을 점검한 결과 장애인 접근성 이행률은 77%,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이행률은 49%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토론회를 열어 장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기존에 확인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는 그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해서 장애인들이 어떤 참정권 행사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10년 가까이 투표소 점검을 해온 한 장애인 단체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차별 없는 참정권 보장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장애인들도 한 표 한 표가 다 소중한데 이분들의 표가 그냥 어떤 분들은 그냥 사표 처리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한 표 한 표 다 소중하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엔 장애인들의 치과 치료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경남 19만여 명의 장애인들 중 특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약 18,000명의 발달 장애인인데요. 이들을 위한 전문 구강치료센터가 없어 사실상 치료를 포기한 장애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부정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심한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30살 A씨. 이가 부러져 경남의 유일한 장애인 구강 전문 치료센터가 있는 양산 부산대병원을 찾았습니다. 진료를 위해 가족과 의사가 A씨를 설득했지만 10여 분의 실랑이 끝에 포기했고 결국 4, 5개월 뒤 전신 마취를 하고 치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A씨의 경우는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일반 치과는 수익성이 낮고 의료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장애인 치료를 꺼립니다. 일반 병원에서는 아예 진료 자체가 안 되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뭐 사진 촬영 이런 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진료를 하려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되니까 그런 병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경상남도와 장애인 구강치료 업무 협약을 맺은 진주 고려병원도 전문 장비와 인력이 없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경남의 장애인 19만 명 중 발달 장애인은 18,000여 명. 양산 부산대병원에 몰리고 있지만 진주와 창원 등에서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2020년에는 한 4,4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 2021년에는 6,200명 정도의 장애인분들이 실제로 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비용도 문제입니다. 발달 장애인이 충치 치료를 받으려면 전신 마취와 입원비 등 100만 원이 넘는 치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일반인의 10배 이상이지만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치과 치료 비용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충치 치료만 해도 100만 원을 잡아야 될 정도고요. 최소한 4, 5개월 이상은 걸린다고 봐야 돼요. 단순한 충치 치료도 본인이 협조할 때는 그런데 협조를 못한다 하면 전신 마취를 결국엔 해야 되는 거니까 그 정도 봐야 돼요. 경남 장애인 단체들은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구강치료센터 확대와 치료비 지원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공약을 마련해 도지사 후보들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남해군 SNS 알림이 단 발대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남해 스포츠파크 호텔에서 진행됩니다. 거창문화센터 리모델링 재개관 기념식이 오늘 오후 6시 30분 거창문화센터에서 열립니다. 함양군 협회장배 파크골프대회가 오늘 오전 10시 함양군 하림파크골프장에서 개최됩니다. 창녕 우포늪 국제심포지엄 개회식이 오늘 오전 10시 창녕군 경화회관에서 펼쳐집니다. 국제습지 생태도시 조성계획 용역 최종 보고회가 오늘 오후 4시 김해시 비상대책회의실에서 펼쳐집니다. 어젯밤 8시 45분쯤 창원시 마산아프구 성호동 추상공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인근 야산으로 번지면서 약 4시간 5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소방대원 40대 A씨가 진화 작업 중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추상공원 인근 주민 7가구 1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추상공원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최초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보수단체로 구성된 희망22 경남형 참 좋은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천위원회가 김상권 예비후보의 정교조 활동 의혹을 제기하면서 단일화 재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김 후보가 정교조 가입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면서 오는 24일까지 교육감 후보자 추천을 받아 단일 후보를 선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정교조 가입과 관련해 가입 원서를 쓴 적은 없지만 자신도 모르는 회비 납부가 있었는지는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신상훈 도의원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경남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신 의원은
역동적인 정치로 경남을 다시 일으키겠다며 김경수 도정의 스타트업 캠퍼스 등을 업그레이드해 창업 기회를 넓히고 불경특별연합 시즌2를 준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창원시장 경선에서 탈락한 강기훈 국회의원의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결과대로 4명이 경선을 치른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가 남부 내륙철도 개통에 대비한 역세권 개발을 위해 본격적인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도농업기술원에서 펼쳐진 관련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에서는 개발 계획과 연계 환승 교통체계 구축 등의 방안이 논의됐으며 경상남도는 연말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남부 내륙철도 설계 단계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창원 소방본부는 부하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간부 소방관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초 본부 사무실에서 직원을 여러 차례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소방본부는 최근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행위를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직위 해제했습니다. 하동군이 하동에서 한 달 여행하기 프로그램에 참여할 희망자를 오는 25일까지 모집합니다. 참여 대상은 경남 외 지역에 사는 청년과 여행작가, 파워블로거 등이며 참가자들은 숙박비와 체험료 등을 지원받아 여행을 한 뒤 유튜브와 블로그, SNS에서 하동을 홍보하는 미션을 수행해야 됩니다. 남해군이 농민들의 편의를 위해 대여 농기계 택배 서비스를 빠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합니다. 사업 대상은 남해군 전 지역으로 임대되는 농기계 78종 450대며 택배 서비스 요금은 10km 기준 왕복 15만 원으로 농가는 4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남해군이 지원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창원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의 현안 사업들을 국정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최근 김병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동대구 창원 간 고속철도 신설과 마산 해양신도시 내 국립현대미술관 창원관 건립 등 17개 사업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정부 방역과 의료 대응 계획에 맞춰 기본 방역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지역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 방역 대응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의 특성과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이후 학사 운영 계획을 수립해 이번 주 안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모든 학교는 정상 등교를 하고 교과와 비교과 교육 활동도 모두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의 열을 열교환 장치를 통해 에너지로 바꾸는 수열에너지 보급 지원 시범 사업에 학교로는 유일하게 창원 신방초등학교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신방초등학교에는 3억 7천만 원의 예산으로 수열 시스템이 설치되며 준공되면 연간 8,945kWh의 전력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